이규가 아직 시진의 장원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편지 한 통을 들고 급하게 시진을 찾아왔다. 그 사람이 가지고 온 편지를 뜯어본 시진의 얼굴이 좋지 못했다. 옆에 있던 이규가 무슨 일이냐고 시진에게 물어봤다. 그러자 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규에게 편지에 쓰여있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시진에게는 고당주에 사는 시황성이란 숙부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고당주의 지부 겸 병마로 고구의 사촌되는 고렴이란 자가 부임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고렴의 처남되는 은천석이란 놈이 시황성을 괴롭히는 모양이었다. 그 때문에 시황성이 병이 나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시황성에게는 자식이 없어 시진을 부른 모양이었다. 내용을 모두 들은 이규는 울컥 화가 났다. 그래서 시진과 함께 고당주로 가게 해달라고 했다. 시진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시진과 이규는 뒤따르는 일꾼들과 함께 말에 올랐다. 장원을 떠난 지 하루도 안 돼 시진과 이규 일행은 고당주에 이르렀다. 성 안으로 들어간 일행은 곧바로 시황성의 저택으로 갔다. 시진이 이규와 데려간 일꾼들을 바깥에서 기다리게 하고 홀로 숙부가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시진이 병상 아래에서 목을 놓아 울자 시황성의 후처가 나와 그런 시진을 달랬다. 나이는 젊어도 숙모뻘이라 시진이 얼른 일어나 얘를 올리고 그간의 사정을 물었다. 숙모의 말에 따르면 동경의 태위로 있는 고구의 사촌인 고렴은 사촌형의 위세를 등에 업고 고당주에서 못하는 짓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고렴보다 더 못된 것이 고렴이 데려온 처남 은천석이란 놈이라고 했다. 은천석은 나이는 몇 살 되지 않으면서 매형의 위세를 업고 못된 짓만 골라가며 하는 이인이라고 했다. 어느 날 간사 하나 첨꾼 하나가 시황성의 집 뒤뜰의 꽃밭이 매우 아름답고 연목과 정자가 아주 좋으니 뺏으라고 꼬드겼다 했다. 그러자 은천석은 수십 명의 건달들을 거느리고 시황성의 집으로 찾아와 자기가 살 것이니 집을 비우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시황성이 우리 집안은 황실의 후손으로 예로부터 물려받은 단서철권이 있어 아무도 함부로 굴지 못하는데 어찌 자네가 함부로 우리 집을 빼앗고 내 식구들을 내쫓으려 하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그랬더니 은천석은 거느리고 온 건달 패거리를 시켜 시황성을 두들겨 팼다고 했다. 이후 시황성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났다고 했다. 숙부를 보고 나온 시진은 이규와 자신이 데려온 일꾼들에게 숙모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시진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이규가 도끼를 꺼내 당장 은천석을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다. 일단 시진이 그런 이규를 말려 진정시킨 다음 일꾼을 시진의 장원으로 보내 단서철권을 가져오게 했다. 그때 하인 하나가 황급히 달려와 시황성이 시진을 찾는다는 말을 전해왔다. 시진이 다시 병실로 돌아가 침상 앞에 엎드리자 시황성이 두 눈 가득 눈물을 흘리며 도성으로 올라가 조정에 알리고 억울한 아제비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힘이 다했는지 말을 끝내기 바쁘게 숨이 끊어졌다. 시진은 그런 숙부의 어이없는 죽음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시진은 숙부의 장례부터 치르고 단서철권을 가져와 동경으로 갈 생각으로 먼저 숙부의 장례부터 치렀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은천석이 말을 타고 수십 명의 건달들을 데리고 들이닥쳤다. 은천석은 이미 술이 얼큰하게 취한 모습이었다. 은천석이 기세 좋게 주인을 찾는 소리에 시진이 상복을 입은 채 달려나갔다. 은천석은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거만하게 누구냐고 물었다. 시진은 속에서 치솟는 화를 억지로 억누르고 공손하게 시황성의 조카라고 대답했다. 은천석은 한층 거만한 목소리로 왜 집을 비우지 않느냐고 따지듯 물었다. 시진은 숙부께서 병이 나서 움직일 수 없었고 지금은 숙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중이라고 다시 한번 화를 억지로 참고 공손하게 말했다. 그러나 은천석은 그럴수록 더 기세가 등등했다. 은천석은 사흘의 말미를 줄 테니 그 안에 집을 비우라고 했다. 만약 사흘을 넘기면 시진부터 잡아다 곤장을 100대 때리겠다고 했다. 그 말에 시진도 더는 참지 못했다. 시진은 우리 가문은 황손으로 송조에서도 단서철권을 내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타이르듯 말했다. 그러자 은천석이 단서철권을 자신에게 보여보라고 했다. 시진은 청주에 있는 집에 있다며 벌써 사람을 시켜 가지러 보냈다고 했다. 그러자 은천석이 헛소리를 짓거린다고 화를 내며 거느리고 온 건달 패거리를 시켜 시진을 두들겨 패라고 했다. 그러자 은천석을 따라왔던 건달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때 흑선풍 이규가 대문을 밀어젖히고 뛰쳐나왔다. 이규는 벌써부터 문 뒤에 와서 시진과 은천석의 시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규는 똑바로 달려가 말 위에 있는 은천석을 잡아 그대로 땅에 매다 꽂았다. 그러고는 그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둘렀다. 그렇게 되자 시진에게 덤벼들던 건달들이 이규에게 몰려왔다. 이규는 두들겨 패던 은천석을 내버려 두고 달려드는 건달들과 싸웠다. 하지만 건달 패거리는 이규의 한 주먹감도 되지 못했다. 이규가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그 주먹에 맞은 건달이 집단처럼 쓰러졌다. 그제야 겁을 먹은 나머지 건달들이 달아났다. 이규는 다시 은천석을 일으켜 세우고 마구잡이 주먹질을 해댔다. 놀란 시진이 겨우 이규를 뜯어말렸을 때는 벌써 은천석에 숨이 끊어진 뒤였다. 시진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을 저질렀으니 곧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 했다. 시진은 이규에게 빨리 양산박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이규가 자신이 달아나면 시진이 죄를 받을 것을 걱정했지만 시진은 자기는 단서철권이 있으니 몸을 지킬 수 있다고 이규를 안심시켰다. 그러자 이규도 마지못해 도끼 두 자루와 노자를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이규가 달아나고 얼마 안 되어 고렴이 보낸 군사들이 200 넘게 들이닥쳤다. 그들은 시황성의 집을 뒤지면서 이규를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시진을 묶어 관청으로 갔다. 그때 지부고렴은 처남이 맞아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분함으로 이를 갈고 있는 중이었다. 시진이 끌려오자 고렴은 다짜고짜 시진을 엎어놓고 매질부터 하게 했다. 그런 다음 고렴이 은천석을 죽인 사람을 물었다. 그러나 시진은 자기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라고만 할 뿐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고렴이 다시 시진을 때리려 하자 시진은 자신이 시세종의 적파 후손으로 그의 집안에는 태조께서 내린 단서철권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은천석과 시황성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단서철권이라는 말에 잠시 기세가 꺾인 고렴이 단서철권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시진이 청주 자기 집에 있으며 이미 사람을 보내 가져오게 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고렴이 그런 시진을 비웃으며 옥졸들을 시켜 시진에게 매질을 하게 했다. 옥졸들이 시진을 엎어놓고 사정없이 매질을 했다. 금세 시진의 살이 갈라지고 피가 흘렀다. 아무리 시진이라 해도 쏟아지는 매 아래서는 배겨낼 재간이 없었다. 시진은 끝내 지부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시켜 은천석을 때려 죽이게 했다고 말했다. 지부는 기다리던 대답이 나오자 매질을 멈추게 하고 시진에게 사형수에게나 씌우는 25근짜리 칼을 씌운 뒤 감옥에 가두게 했다. 그리고 시황성의 집안을 뒤집어 엎고 식구들을 모조리 가둔 뒤 집을 빼앗아 버렸다. 한편 밤길을 달려 양산박에 이른 이규는 산채로 가서 여러 두령에게 고당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조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 시커먼 놈은 나가기만 하면 가는 데마다 말썽을 부린다며 이규를 혼냈다. 대종을 통해 시진의 상황을 알아본 양산박 두령들은 시진을 구하기로 했다. 선봉으로 송강이 12두령과 마부군 5천을 이끌고 후군으로 오용이 10명의 두령과 마부군 3천으로 뒤를 바치기로 했다. 이렇게 22명의 두령과 8천의 병마가 그날로 산채를 떠나 고당주로 향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